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성수전 시장의 권정우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BMW의 대표 SUV 모델인 X5와 X7을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우선 두 모델은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먼저 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X7이 X5 대비해서 전장은 245mm, 전폭은 20mm, 전고는 70mm, 휠베이스는 130mm, 공차 중량은 138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무게와 크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로백은 X5가 0.3초 정도 더 빠르고, 복합 연비 같은 경우에는 X5가 X7 대비해서 1.4km/L 정도 연비가 우수합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은 MSRP 차량 정가 기준 2,33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X7은 40i 7인승 모델, X5는 40i 5인승 모델입니다. 두 모델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물론 크기도 있고 트림이 다르기도 하지만 기능상에서의 몇 가지 차이도 있다 보니까 조금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물론 크기와 옵션이 좋다고 해서, 그리고 가격 차이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X7을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차량의 길이라던가 크기가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내라던가 아니면 좁은 주차 환경에서는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가족이 많다던가 아니면 평상시에 5명 이상 차량이 탑승하는 상황이 제법 있다던가, 그리고 차량의 주차 환경이라던가 이런 생활 반경에서의 운행 환경이 조금 더 복잡하지 않거나 널널하면 X7을 추천드리고, 뒷자리에 사람이 많이 안 타거나 아니면 너무 큰 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X5를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우선 전면부 디자인 비교를 한번 해보면 X7 같은 경우에는 7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분리된 헤드라이트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키드니 그릴과 이런 범퍼의 형상은 약간 비슷할 수는 있지만 눈에서의 차이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SUV의 플래그십 모델답게 키드니 그릴은 가장 큰 사이즈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줄로 크롬에 장식이 되어 있고, 안쪽에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에는 따로 무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주간에 주행하실 때는 이 데일라이트 위쪽에만 불이 들어와서 조금 더 강력한 인상과 좀 카리스마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헤드라이트 형태라던가 아니면 전면부의 형상은 7시리즈와 굉장히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BMW LED,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검은색 포인트와 함께 숨어 있다 보니까 낮에는 이 헤드라이트가 잘 보이지 않고, 밤에 이제 불이 켜졌을 때만 저 부분에 헤드라이트가 있구나를 좀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약간의 낮과 밤과 좀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이다 보니 범퍼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의 투톤으로 굉장히 스포티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X5 같은 경우에는 X7 대비해서 조금 더 BMW, 기존의 BMW스러운 전면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키드니 그릴과 그리고 새롭게 변경된 세로 데일라이트가 들어간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는 무광의 실버 컬러를 활용해서 조금 더 스크래치에 강하다던가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캐주얼해 보이는 느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데일라이트는 세로형 데일라이트가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엔젤아이라고 하는 그 헤드라이트에서 변경된 헤드라이트지만 그래도 지금 최신의 대부분의 BMW들에 적용되는 디자인이라 조금 더 BMW의 패밀리룩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X7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하고 근육질적인 디자인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본넷의 이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에는 두 모델이 약간 비슷한 전형적인 BMW의 캐릭터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7이 조금 더 선이 많이 들어가 있고 뭔가 이렇게 굴곡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아마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X7은 조금 더 플래그십 모델답게 길쭉한 선을 전면부에서 후면부까지 일자로 이어서 차가 조금 더 길어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정중해 보이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흔히 하키 스틱 형태라고 하는 이 크롬의 악센트도 들어가 있고, 보시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텝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옆쪽에 이렇게 뭔가의 이 차의 이 근육질적인 디자인을 강조하기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고 길어 보이는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롬을 확실히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한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두 모델이 동일한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됩니다. BMW 중에서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사이드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투톤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 모델 모두 서라운드 뷰 기능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X7이 조금 더 길다 보니까 이 뒷유리가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X7 같은 경우에는 이 루프 레일이 살짝 위로 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무광 실버 소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X5 같은 경우에는 위에 루프 레일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부가 X7 대비해서는 조금 더 오프로드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뒷도어 쪽에 캐릭터 라인도 살짝 위로 상승하면서 차의 이 뒷부분의 휀더도 조금 부각시켜주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차의 굴곡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해서 뭔가 이 차가 나타내는 스포츠성과 오프로드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X5는 빠져서 스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X7보다 조금 더 과감한 형태로 각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런 하키 형태를 나타내는 쉐입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지만 X7처럼 강조를 하진 않고 조금 더 심플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두 모델이 동일한 디자인이고, 아랫부분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이 되었다는 것만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섀도우 라인이 적용되어 있어서 옆쪽에는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영한 이미지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휠은 X7의 프론트 휠이고 22인치 M 더블 스포크 913 M 휠, 그리고 미드나잇 그레이 투톤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275, 40, 22입니다. 리어 휠 같은 경우에는 315, 35, 22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투톤의 미드나잇 그레이 컬러가 적용된 휠입니다.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22인치 윈터 타이어가 제법 많아서 윈터 타이어를 구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십니다. 이 부분을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쟁 차종이 23인치 같은 경우에는 윈터 타이어가 없어서 휠을 바꿔서 하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X5에는 없고 X7에만 있는 몇 가지 기능들 때문에 추가적인 장치가 보입니다. 아마 무게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설명 영상입니다. 전방의 카메라로 노면의 정보를 읽어서 서스펜션의 세팅을 차가 알아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방의 노면이 안 좋다고 한다면 서스펜션이 이 세팅이 바꿔서 조금 더 이 노면을 못 느끼도록 정말 구름 위를 굴러가는 듯한 효과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X5와 X7을 주행해봤을 때 주행 질감은 확실히 X7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빙 프로의 또 하나의 기능이 액티브 롤 스테빌라이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롤 스테빌라이저가 적용이 안 됐을 텐데 차의 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지만 뒷바퀴 쪽에 장착된 이 스테빌라이저가 이 롤을 발생하는 걸 억제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는 모든 X7에 이 옵션이 들어가지만 옵션의 선택이 가능한 해외에서는 보시는 앞에 두 영상처럼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후륜 조향 기능입니다. 저속에서는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뒷바퀴 휠이 돌아가서 이 차가 휠 베이스가 짧아지는 효과를 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속에서 돌아 나갈 때 뒷바퀴의 회전 각도는 최대 대략 한 3도 정도 회전이 됩니다. 더 많이 뒷바퀴가 돌아가는 차들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너무 많이 돌아가 버리면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행하실 때 더 불편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마 그런 면에서 BMW는 일부러 크게 넣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을 하실 때는 앞바퀴의 각도와 뒷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미끄러져 가듯이 차선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일 때는 휠베이스가 작아지는 효과, 고속일 때는 휠베이스가 길어져서 조금 더 스포티한 핸들링에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휠은 X5의 프론트 휠입니다. 사이즈는 275, 40, 21인치이고 21인치 Y스포크 741M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리어휠 같은 경우에는 315, 35, 21인치입니다. 전체적인 폭과 평편비는 비슷하고 인치만 1인치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두 모델 다 클램쉘 타입의 트렁크 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X7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모델답게 후면부에서도 크롬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일자로 이어지는 크롬 라인을 적용해서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고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더해줬습니다. 리어 범퍼 같은 경우에도 블랙과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X5와의 다른 점은 크롬의 악센트가 있냐 없냐 차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5 같은 경우에는 후면부에서도 X7 대비해서 조금 더 굴곡의 캐릭터 라인을 많이 줘서 차가 조금 더 근육질적으로 보이고 스포티하게 보이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범퍼의 디퓨저도 조금 더 오프로드스럽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X7의 트렁크는 3열을 접었을 때 750리터의 용량을 보여줍니다. 3열에도 사람이 앉다 보니 팔걸이라던가 인테리어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벨벳의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드쉘 타입의 트렁크 커버가 제공이 되지만 3열을 세웠을 때 딱 맞게끔 되어 있어서 보통 3열을 펴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트렁크 커버를 이제 뭐 집에 보관을 하신다던가 다른 데 두시고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2열과 3열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물론 X5 같은 경우에도 7인승은 이것과 동일한 버튼이고 앞쪽에 두 버튼이 없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다 세우는 버튼, 다 눕히는 버튼, 그리고 개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트렁크에서 조절하실 수 있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열을 접었을 때 활용하시는 이 트렁크 블라인드도 보실 수 있고 안쪽에 공간도 꽤 있어서 짐 같은 거를 자주 안 쓰시는 짐을 넣거나 할 때 3열 밑에도 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렁크 리드에 벨벳이 들어간 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예전에 X5를 탈 때 저 벨벳을 붙일까 하다가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알칸타라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트렁크 쪽에서 바라봐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3열의 썬루프라던가 이 공조기를 조작하실 수 있는 콘솔도 위에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3열은 별도의 썬루프가 제공이 됩니다. X5도 같은 클램쉘 방식의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인승 모델이다 보니까 트렁크에 전동 블라인드 보실 수 있습니다. 용량 같은 경우에는 X7 3열을 접었을 때보다 100리터 적은 650리터입니다. 하지만 이 앞쪽에 이 팔걸이라던가 이런 3열을 위한 인테리어 요소가 없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제가 딱 봤을 때는 느낌상으로는 더 넓어 보이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X7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3열의 팔걸이라던가 이런 가죽 마감 때문에 짐을 뭔가 편하게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X5는 그렇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클램쉘 같은 경우에는 벨크로가 되어 있진 않지만 뭔가 짐을 올려놓고 그냥 밀어서 실을 수 있게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블라인드 옵션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오토로 하거나 접거나 하는 버튼이 아까 시트 X7에서 시트 조절하셨던 부분에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렁크 아래에도 공간이 제법 있어서 잘 안 쓰시는 짐을 넣어두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구와 운동할 때 신는 신발들을 넣어놨었던 기억이 납니다. 1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가끔 보면 이 옆에 조수석에 있는 X7이라는 저 글씨를 보기 전에는 모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시트와 인테리어 디자인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두 모델이 동일한 메리노 소재의 컴포트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시트에서의 차이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좌감도 아무래도 시트가 같다 보니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왼쪽 운전석 왼쪽의 송풍구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핸들의 디자인이라던가 센터 콘솔 쪽의 구성도 레이아웃도 거의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두 모델이 폭이 2cm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디자인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의 도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X5의 인테리어입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도 비슷하고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메리노 소재의 컴포트 시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디자인, 소재, 느낌 다 동일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파츠 번호까지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에 송풍구 형태도 거의 비슷하고 핸들도 완전히 동일한 핸들이 들어갑니다. 그 센터 콘솔의 이제 소재가 다르긴 하지만 형태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거의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화면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열에서의 차이를 찾으시려면 아마 틀린 그림 찾기 할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없고 보통은 트렁크와 2열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뒷부분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크기라던가 길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X7의 2열 창문입니다. X5와 X7의 휠 베이스는 14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휠 베이스의 차이가 뒷좌석 레그룸이라던가 이 길이에서의 공간에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X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뼘으로 쟀을 때 거의 한 3개 정도 들어가고 X7 같은 경우에는 3개하고 4개 정도 딱 되는 크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뒤쪽에 C필러 쪽 창문도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영상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뒤쪽에서의 이렇게 길이 차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두 모델을 겹쳐놓은 이미지인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B필러까지는 거의 유사하고 B필러 뒤에 이제 뒷좌석 승객 공간과 트렁크 공간에서의 크기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휠 베이스가 14cm 차이 나는 거는 이 승객 공간에서의 차이 그리고 나머지 10cm 정도는 트렁크 공간에서의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1열 시트를 제일 뒤까지 최대한 뒤까지 당겨 놓은 상태인데 X7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레그룸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14cm의 긴 휠베이스만큼 뒷도어도 길어진 걸 보실 수 있고 이런 창문 버튼이라던가 스피커 마감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게 그 가족분이신데 운전을 제일 많이 하는 아버님이 키가 거의 2m에 가까우셔서 1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하니까 X5는 뒷좌석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X7을 추천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제일 뒤로 해도 제가 앉았을 때 170 정도인 제가 앉았을 때 한 뼘 14cm 정도 공간이 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가 이것 때문이었는데 지금 이제 X5의 1열 시트를 제일 뒤로 당겨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저기에 사람이 앉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 BMW 2열의 길이가 굉장히 시트의 밑바닥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좁아 보이는 거지 170 정도가 앉으면 딱 맞게 앉으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여유 공간이 굉장히 나오진 않지만 키가 2m가 넘는 분이 운전석에 앉아도 뒷좌석에는 170cm 정도까지는 앉으실 수 있는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옆자리는 그냥 일반적인 위치로 뒀을 때 확실히 딱 저희가 아는 무릎 한 뼘 정도 나오는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 중에서 운전을 주로 하시는 분이 키가 크거나 아니면 뭐 자녀분이 키가 크거나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X7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뒷도어를 열어서 봤을 때 확실히 이 창문에서의 길이 차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열 시트를 그냥 딱 기본 위치로 맞춰놓고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독일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 위치로 맞춰도 거의 한 18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운전하시기에 무리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공간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거의 한 2뼘 정도의 여유 공간이 나올 크기를 보여주고, 심지어 다리를 꼬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X7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에 타는 사람이 뭔가 의전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모셔야 할 일이 많거나, 아니면 내 가족들이 조금 더 편하게 여행을 가거나 차량에 탑승하는 걸 원하시면은 확실히 X7이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고객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을 자주 하시는데 서로 불편할 수 있어서 뒷자리에 많이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X7을 선택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뒷좌석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X5 1열 시트를 기본적인 위치로 맞춰놓고 탑승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공간 보시면 확실히 X7의 1열 시트를 제일 뒤로 밀었을 때랑 비슷한 걸 보실 수 있고, 앉았을 때의 여유 공간도 아까 X7의 시트를 제일 뒤로 밀었을 때랑 유사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영상을 비교할 때 워낙 큰 차량과 비교하다 보니까 X5가 좀 좁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X5도 굉장히 넓은 차량입니다. 워낙 비교 대상군이 좀 긴 차량이다 보니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X5의 2열 그 밑부분인데, 요 도어 스텝 쪽을 보시면은 딱 크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공간 차이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솔직히 트렁크에서도 100리터의 공간 차이가 나지만 제가 봤을 때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저 2열에서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 2열에서 나타나는 공간 차이가 제일 큰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차량 가격에서는 대략 2,3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나는 조금 더 넓은 2열 승객 공간,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승차감을 원한다고 하시면은 X7이 더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고, 아무래도 X7은 차량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 내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이 주차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복잡한 강남의 도심을 이렇게 다니셔야 된다던가, 아니면 너무 큰 차가 좀 운전하고 다니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X5가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사이즈의 차량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다면 많은 금액 차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 차이지만, 이 차량의 크기를 무시할 수 없다 보니 내가 운행하는 환경에 맞춰서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두 모델 중에 고민을 하다가 저는 결국 X5를 선택을 했었는데, X7이 아무래도 롤스로이스와 공유하는 부품도 굉장히 많고 정말 BMW 최상의 승차감을 나타내주다 보니 욕심이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영업을 하는 입장이고, 제가 이제 거주하는 환경의 주차장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 보니까 X7을 운행했을 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X5를 선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